자, 오늘은 2018년 9월 16일 일요일이고요. 오후 10시 11분입니다. 기억하시네요? 5925. 저도 5925에 샀어요. 일부 샀고요. 음, 오늘은 이제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물론 이 방법을 쓰면 거래 횟수가 너무 줄어요. 거래 횟수가 현저히 줄기 때문에 좀 지루해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좋아요. 그러니까 막 전업으로 하시거나 맨날 차트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 방법은 사람 잡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차트를 볼 필요가 없어서. 차트를 볼 필요가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차트를 매일매일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방법은 정말 쥐약이에요, 쥐약.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강도건님. 이따가 그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분석은 누구나 하잖아요. 분석은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데 실제로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 분석이랑 다 어긋나게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현명하게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음, 잠깐만요. 자, 제가 PPT를 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이거 어떡하지? 안 되겠다. 자, 보이시죠? 채팅창이요? 채팅창 보이실 텐데? 채팅창이 안 보이나요? 채팅창 보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에 저렇게 봉이 보여요. 그죠? 예. 저렇게 봉이 보이죠? 저걸 뭐라고 하나요? 저거를 뭐라고 부르죠? 저렇게 생긴 걸 뭐라고 불러요? 예, 양봉. 예.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건 무조건 저거예요. 무조건 쟤를 찾으세요. 쟤가 없으면 안 돼. 자, 보세요. 얘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죠? 예. 이렇게 내려오다가 얘가 생겨야 돼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양봉이 저가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 케이스는 양봉이 저가를 안 가지고 있고
양봉 전에 음봉이 저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근데 나머지는 분석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버려.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분석하기 어려운 건 버린다고요.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 되게 많은데 모르겠어요. 그러면 버려요. 버려. 그거는 아예 나한테 분석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구조가 나오면 관심 끊는 거예요. 그냥 에이 이건 아니야 하면 끝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자, 이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이제 화면에 두 개 다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케이스는 바닥에서 양봉이 뜬 케이스고, 두 번째는 바닥에서 음봉이 떴는데 그 다음 봉이 양봉이 났는데 그 양봉의 저가가 그 전봉인 음봉의 저가보다 높은 케이스예요. 그죠? 이해되셨죠? 이 두 가지 케이스만 머릿속에 기억하자고요. 나머지는 자신 없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나머지는 분석할 수 있지만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분석을 안 하겠다고요. 그거는 정말로 더 뛰어나신 분들이 분석하실 영역이지 저같이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거 분석 안 해. 가 답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 분석해 보자고요. 다. 이 딱 두 가지만 가지고도 분석이 된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 이 두 가지가 전부예요. 나머지는 전혀 다른 방법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들어가지 않는 거는 전혀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전에도 몇 번 반복을 드렸는데 자, 글자 쓰고 있어요. 그냥 보세요. 자, 이제 글자 다 보이시죠? 글자 다 보이실 겁니다. 자, 좌측은 뻔한 거예요. 예. 이제 그 양봉이 나오면 전 음봉의 저가보다 높은 것만 보나요? 전 음봉의 고가를,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일단 저가만 보세요. 저가만. 저 구조는 바닥만 체크하는 거니까 고가는 두 번째 문제고, 예, 일단 저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가 높으면 돼요. 나머지는 조금 더 아주 디테일한 분석 방법이 있으니까 봉을 골라내는 거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저렇게 된 봉을 찾아내는 게 미션인 거지, 저걸 찾아냈다고 해서 바로바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찾는 게 중요해요, 찾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봉을 골라내는 법을 배워야 돼요. 봉을 골라내질 못하니까
어, 스트라이크가 오면은 안 치고 볼이 오면 스윙하잖아요. 스트라이크가 올 때만 치세요. 왜 볼에다 배트를 내보내요? 그러면 아웃카운트만 잡힌다고요. 나중에 이게 아웃카운트가 몰리면 이 스트라이크 못 기다려요. 볼에 배팅 나가지. 그럼 그냥 삼진 당하는 거예요. 자, 좌측은 자, 양봉이 나면 그 다음 봉이 딱 됐을 때 그 양봉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봉은 저 시가가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가가 손절선이 돼요. 대부분. 왜 그러냐면 저 봉을 바닥이라고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매우 간단해. 기술적 분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자, 저 양봉이 바닥이야. 그러면 제 전제는 뭐예요? 저 양봉이 바닥이라는 게 전제예요. if 자, 양봉이 바닥이라고 난 정의했음. 그죠? 정의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거예요. 저 양봉이 바닥이 아니라면 내 매수 전략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바닥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저 양봉을 바닥이라고 정의를 하면 저 양봉은 바닥인 거예요. 바닥이기 때문에 바닥을 지났으니까 난 사도 되는 거죠. 그게 전략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오른쪽 거는 음봉이 바닥이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나왔다고 믿을 수가 없어요. 음봉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양봉을 하나 더 기다려요. 그죠? 그리고 그 양봉을 확인한 뒤에 그 다음 봉에서 매수 전략을 짜는데 이 경우에는 손절 전략이 두 개가 나와요. 앞에 거랑 달라. 예. 그래서 양봉의 저가가 손절이 될 수도 있고 음봉의 저가가 손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뭐가 중요해요? 봉을 골라내셔야 돼요. 봉을. 그러면 이걸 제가 주식 쪽에 있는 거랑 가상화폐 쪽에 있는 거랑 같이 비교를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 삼성전자를 샀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월봉의 구조랑 그 다음에 비트코인 월봉의 구조를 같이 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뭐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이 방법을 알면 시간을 체크할 수 있어요. 시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시간이라는 거를 정할 수 있어요. 본인이 정의할 수 있다고요. 근데 시간을 정의한다는 거는 진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를 기다려야 되고 얼마에 사야 되고 그런 것들을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체크할 수 있어요. 자, 요 그림을 보시고요. 이제 가상화폐 쪽 차트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이 가상화폐 쪽으로 바뀔 거예요. 이번에 삼성전자 거래하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매수하는 시간을 재잖아요. 그쵸? 매수하는 시간을 재고 있잖아요. 하루하루 재죠. 나는 얼마에 살 거고, 나는 얼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시간이 필요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만 보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가격만 보고 접근해요. 그러니까 시간에 의해서 오류가 생겼을 때 이렇게 멘탈 관리가 안 돼요. 예, 근데 이거는 뭐예요? 시간하고 가격이 겹치는 구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하고 가격이 겹쳐야 돼. 그러면 힘이 생겨요. 그 힘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의 힘과 가격의 힘이 서로 어긋날 때는 예, 이게 힘이 안 뭉쳐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가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안 가니까 대응도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힘들어요. 그게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돼. 내가 매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매수한 이후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줘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고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계속 거래만 하려고 해. 그러니까 답이 안 나죠. 자, 이제 캡처를 떠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는 기준으로 얼마나 쉬운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왜 제가 요 며칠 동안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지도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자, 번호 보이시죠? 이 중에 바닥은 몇 번이에요? 이 중에 바닥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게 비트코인, 비트파이넥스 월봉이에요. 자, 바닥은 몇 번인가요? 1번은 6월봉, 2번은 7월봉, 3번은 8월봉, 4번은 현재봉이에요. 9월. 자, 2번 누구예요? 2번 누구예요, 2번? 2번 아니죠. 어떻게 2번이 바닥이에요? 6월 달이 가장 낮은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6월 달이 바닥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바닥이 몇 월인지는 알았어요. 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1번은 음봉인가요? 양봉인가요? 1번은 음봉인가요? 양봉인가요? 예, 음봉이죠. 양봉 누구예요? 예, 음봉이잖아요. 파란색. 예. 그러면 아까 그림을 잘 기억해 보세요. 바닥인데, 자, 다시. 바닥인데 음봉이면, 이거 제가 색깔을 이 국내 기준으로 세팅을 해놔서 이게 아마 주식 쪽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색깔 개념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예, 파란 게 음봉이고 빨간 게 양봉입니다. 파란 게 나쁜 거고 빨간 게 좋은 거예요. 자, 1번이 음봉이고 최저가를 갖고 있어. 그럼 아까의 조건식은 뭐예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조건식을 기억해 보세요. 뭐 하라 그랬어요? 바닥이 음봉일 경우에는 반드시 양봉 하나를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바닥이 음봉인 경우에는 양봉을 하나 기다리세요. 근데 2번이 양봉이에요. 와우. 그죠? 1번이 바닥인데 2번이 양봉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저거는 매수 구조가 나온 거죠. 그럼 매수는 어디서 해요? 매수는 어디서 하나요? 3번에서 하겠죠. 매수는 3번에서 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죠? 오케이죠? 자, 3번에 매수 기회가 왔잖아요. 3번에서 매수 기회가 왔다고요. 1번이 바닥, 2번 양봉 확인, 3번이 매수인데 3번이 매수 기회가 왔는데 저거는 전봉의 저점을 깨면 안 되는 구조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건드린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건 실패예요. 저건 실패한 봉이에요. 그러니까 저 봉은 성공했다면 장대 양봉으로 갔어야 돼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내가 매수한 봉은 양봉으로 끝나야 돼요. 내가 매수한 봉은 양봉으로 끝나야 되니까 3번에서 매수를 했다면 3번이 양봉에서 끝나야 된다고요. 근데 뭘로 끝났어요? 3번 봉이 양봉이에요, 음봉이에요? 3번 봉이 양봉인지 음봉인지 확인을 해보세요. 3번은 양봉인가요? 음봉인가요? 이게 확인이 안 되나요? 예, 음봉이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망한 거라고요. 내가 매수한 봉은 양봉이어야 돼. 결과가. 그 음봉이면 진 거예요. 그러니까 3번에서 매수 구조가 왔지만 결과는 음봉이니까 실패한 거죠? 예,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이 어떻게 해요? 밑으로 오잖아요. 4번이 밑으로 오잖아요. 4번이 위로 가야 되는데 4번이 밑으로 오는 거는 3번이 망가뜨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매수 구조를 만들어서 3번에서 매수 타임이 왔는데 3번이 망가졌다고요. 그러니까 4번이 고꾸라진다고.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4번은 쟤는 내릴 팔자죠. 4번은 팔자 자체는 내릴 팔자인 거예요. 예. 일본 고가를 못 넘게 하는 거는 저봉이 아니라 저기 빗썸. 예. 쟤 때문이 아니에요. 빗썸이 훨씬 더 구조가 특이해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3번이 망가졌다는 얘기죠. 이제 동의하세요? 3번이 매수 기회가 온 거고 왔을 때 양봉으로 치고 갔어야 되는데 음봉으로 무너졌으니까 그 다음 봉에서 내릴 힘이 커진다고요. 오를 힘보다 내릴 힘이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내려놓고 밑에서 깨작대잖아요. 위에서 댐비는 게 아니라 밑에서 깨작된다고요. 깨작 이렇게. 그죠?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요. 자, 그럼 월봉은 뭐예요? 나가리. 예. 월봉은 나가리. 이게 고스톱에서 치면 이거 끝난 거예요. 이거 3점 안 나요. 그러니까 월봉은 망가진 거예요, 지금. 월봉은 나가리. 그럼 지금은 이제 뭘 봐야 돼요? 월 단위의 거래는 불가능해. 지금의 거래는 월 단위의 거래는 이미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월 단위 거래가 불가능할 때는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주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봉으로 이사를 해보자고요. 자, 이제 제가 쓰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에서 기계음이 나와요. 아마 이거 나중에 녹화되고 나면 기계음처럼 들릴 것 같아요. 자, 주봉으로 가면 X봉이 있어요. X봉. 자, X봉이 올라가다가 A봉이 X봉의 저점을 깼죠. A봉이 X봉의 저점을 깨면서 A가 저점이에요. 그죠? A가 저점이야. 인정하세요? A가 저점입니다. A가 저점. 동의? 새로운 바닥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X를 기준으로. 그 X 이전 봉은 상승을 하는 거고 X를 기준으로 하락을 시작했는데 하락 기준에서 보면 A가 바닥이라고요. 맞죠?
예. A가 저점이라고요. 그러면 이번 주는 뭘 해야 돼요? 이번 주는 뭘 하셔야 돼요? 예, 왼쪽 걸 안 봐요. 왜냐면 저점이 올라가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 전에 봉 3개는 상승봉이야. 예, 지금은 뭐냐면 하락할 때의 바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를 기준으로 하락이 시작됐고, 그러니까 A가 바닥이면 지금은 뭘 해야 되냐고요. 이번 주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렇죠. 양봉을 기다려야 되죠. 예, 이제 좀 이해되세요? 그럼 이번 주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번 주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주봉으로 보면 양봉이 나나 안봉이 나나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양봉이 나면 아 다음 주에 해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음봉이라면 에이 그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일봉을 보고 있으면 뭔 생각이 들어요? 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머릿속에 그게 안 떠나요. 그러니까 계속 일이 일비한다고요. 근데 아이고 참아야지 딱 했는데 올라. 그럼 마음이 바뀌어요? 그쵸? 내가 사야 되지 했는데 안 샀는데 올라 그러면 더 비싸게 사요. 100%. 이미 내 마음속에는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올랐어. 그러면 내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쫓아가요. 근데 쫓아가면 내려요. 기가 막히게 쫓아가는 그 타이밍이 되면 딱 떨어져요. 왜냐면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 사람의 심리를 갖고 노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기다리시라고요. 이번 주 뭐예요? 냅둬요. 예. 자, 냅두시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냅두라고. 아직 일주일이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저게 내일 아침에 주봉이 음봉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 결과를. 그러니까 확인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뒤에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내일 아침 9시까지는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계획을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코인별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닫고, 비트코인은 받고, 이더리움이요. 자, 이더리움은, 월봉은 안 봐요. 월봉은 안 중요해. 다 망가졌어요, 월봉은. 자, 이더리움 주봉을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이더리움 주봉에서 뭐가 보이세요? 딱 캐치해내야 돼요. 딱 보는 순간. 저게 뭐다? 그냥 양봉이 아니에요, 저건. 저건 그냥 양봉이 아니라고요. 아니죠. 그렇죠. 바닥 양봉이야, 쟤는. 그러니까 전봉이 저점이 아니라 지금이 저점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음 봉에서 매수 들어갈 수 있죠? 이번 주 저가에 손절 걸고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오케이? 저걸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저걸. 저게 나오기 전에 사지 말라고요. 쉽지 않아요. 저게 나오기 전에 사면 안 돼요. 그러면 확률 50%도 안 돼요. 예. 그건 신이야.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신 분은 신이라고요. 저건 신의 영역이에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야. 대단하신 거예요. 인정.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름이 뭐예요? 리플. 자, 보세요. 알 수 있는 방법 있죠? 확인하면 돼요. 지나고 나서. 뭘 어렵게 생각하세요?
바닥을 찍었는데 양봉으로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확인을 하면 되잖아요. 시간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지금 확인할 필요 없어요. 내일 아침 9시면 확인해줘요. 음. 내일 아침 9시면 볼이 없어져. 딱! 예. 자, 이거는 리플이에요. 자, 리플하고, 음, 아까 위에 게 뭐였죠? 이더리움이었죠. 둘의 차이가 뭐예요? 둘의 차이. 얜 간당간당해. 그죠? 얘는 간당간당해요. 양봉으로 끝날까요? 음봉으로 끝날까요? 잘 확인하세요. 잘 확인하세요. 지금 이 리플은 시가로부터 안 멀어요. 종가가 시가에 가까워. 그러니까 내일 아침 9시까지 이게 조금만 조정이라도 쟤는 음봉으로 바뀌기 때문에 예, 음봉으로 바뀌면 바닥 음봉이니까 일주일이 더 필요해요. 그쵸? 그러니까 리플은 좀 더 많이 보세요. 만약에 저게 음봉이면 쟤는 제끼셔야 돼요. 관심에서 제끼는 거예요. 오르든 내리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끼는 거예요, 그냥. 자, 이거는 비트코인 캐시예요. 자, 얘는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쵸? 그럼 얘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해요? 얼마나 필요해? 일단 양봉 하나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다음 주는 관찰이야. 다음 주는 그냥 관찰이라고요. 패스. 그렇죠? 이게 쉽단 말이에요. 예, 어우. 그러니까 다음 주 7일 동안은 거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이제 쉽게 쉽게 파악하시네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오스. 자, 이건요. 이건 골 때리는 거예요. 이거 엄청 골 때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애매해요. 바닥은 이제 전봉이 음봉 바닥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얘를 바닥으로 볼지 얘를 바닥으로 볼지가 정말 엉망이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깨졌다고 보면 얘가 기준이니까 음봉 바닥, 양봉 이제 그 다음이죠. 예. 해보고 싶으시면 해보셔도 돼요. 예. 이것도 관심 가지시고요. 그다음에 라이트코인. 이것도 이제 바닥에서 양봉 구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내일 아침 9시 이후에 한번 보자고요. 그쵸? 그러니까 내일 아침 9시 딱 끝났을 때 주봉만 싹 정리해서 보는 거예요. 주봉만. 왜냐면 월봉은 원래 다 나가리예요. 월봉은 다 나가리니까 다음 주 한 주를 거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만 내일 아침 9시 이후에 쫙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제 주봉이랑 일봉만 싹 분석해가지고 전략을 딱 만들면 돼요. 왜냐면 월봉 전략은 없으니까. 이거는 이름이 뭐더라? 이더리움 클래식이요. 얘 지금 음봉이에요. 그죠? 얘는 이대로 끝나면 패스예요. 어, 그다음에 라이트코인이요? 라이트코인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관심이에요. 라이트코인. 이것도 지금 바닥 양봉이에요.
그러니까 자, 월봉으로 나가리란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사시고 월말까지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월봉이 나가리란 얘기는 보유 기간이 한 달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주봉으로 거래를 한다는 거는 보유 기간이 7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맥스. 이제 사는 날짜에 따라 줄어들겠죠. 예. 월주일 순서대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 보유 기간 때문에 그래요. 일봉을 먼저 보시면 보유 기간이 하루란 얘기예요. 하루. 내가 하루를 거래하실 거면 일봉을 먼저 보시고요. 내가 하루를 거래할 건데 물리면은 존버할 거야. 그러면 일봉 먼저 보시면 안 돼요. 존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존버를 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를 보는 게 중요한 거죠. 보통 사람들은요, 돈 벌 것만 봐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막 사고 보유는 막 10년 만년 하는 거죠. 예. 근데 반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존버를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버 기간을 정해야 돼. 존버가 한 달이냐, 존버가 일주일이냐, 존버가 하느냐를 알아야 들어갔을 때 잘못되면 물을 탈 건지 아니면 손절을 할 건지 아니면 냅둘 건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봉을 여러 개를 다 보고 파악하셔야 돼요. 그런 거 관심 없으시면 그냥 수익 날 때까지 존버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자, 그러면요. 그러면 지금은 월봉이 나가리 된 거잖아요. 지금의 구조는 월봉이 나가리 된 케이스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월봉이 나가리 되지 않은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코스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스피로 넘어왔어요. 이제 주식을 보자고요. 예, 이건 주식이에요. 이건 이제 이거를 코스피 지수라 그래요. 코스피 지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장은 크게 코스피 시장이 있고 그 옆에 사이드에 코스닥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더 사이즈의 코넥스 시장이라고 이렇게 아마 세 개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코스피가 제일 큰 시장이고요. 이제 코스닥은 약간 찌질한 애들 모아놓는 데고, 그 다음에 완전 찌질한 애들을 모아놓는 시장이 이제 코넥스 시장이에요. 그래서 세 개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에 속한 종목들을 모두 합해서 만든 이 대표 선수가 이제 코스피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감이 팍팍 와요. 보이시죠? 눈앞에 화면이 보일 겁니다. 예, 이제 눈에 확 들어왔죠? 자, 1번, 2번. 어느 게 바닥이에요? 눈으로 보시기에 어느 게 바닥인가요? 쉽죠? 눈으로 봐도 보이잖아요. 어우, 빙고. 맞추셨어요. 예. 근데 2번은 어떤 봉이에요? 2번은 양봉인가요? 음봉인가요? 2번은 양봉이죠? 그럼 언제 사요?
언제 사냐고요. 언제 사야 돼? 어디서 사요? 3번에서 사겠죠? 그죠? 3번에서 사야 되잖아요. 맞나요? 이번 달에 사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시가 아래. 여기. A. 그 다음에 A에서 2 사이. 그렇죠. 예. 거기서 사야 돼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번 달이 매수하는 달이라고요. 이번 달이 코스피에서 매수를 하는 달이라고요. 예.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양봉을 찾으라고. 근데 그게 바닥이면 다음 달, 음봉이면, 바닥이 음봉이면 하나 치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2번에서 못 사고 3번에서 내려올 때 산다고요. 그렇죠? 이제 이해되셨죠? 이게 비트코인이랑 달라요. 얘네들은 정확하게 움직이잖아요. 비트코인은 막 움직여. 그러니까 체크가 잘 안 돼요. 근데 얘는 정확하게 알려주잖아요. 여기서 사라고. 어, 근데 못 샀어요. 못 샀어요. 자, 이거 이해되셨죠? 근데 코스피라는 주식은 없어요. 코스피라는 주식은 없으니까 이 주식을 거래하려면 코스피 친구를 거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코스피 친구 이름이 이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코스피 친구예요. 눈에 보이시죠? 쟤를 사면 되는 거죠? 제가 원하는 것만큼은 안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못 샀고요. 이게 14,000원 아래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14,000원 아래. 그래서 이 종목을 사려고 예, 좀 노력을 했었는데 이 종목은 안 걸렸어요. 그래서 못 샀어요. 그래서 이 종목 대신 산 게 있어요. 그게 삼성전자예요. 자, 이걸 한번 보자고요. 이걸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배우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걸 사서 올랐어.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가는 아무 데서나 오르고 아무 데서나 내려요. 상관없어요. 아무 데서나 사셔도 오르는 주식 무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생각의 논리가 명확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아닌 전혀 다른 종목에 대입을 하셔도 논리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볼까요? 1번, 2번. 자, 어디가 바닥이에요? 어디가 바닥이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1번이 바닥인가요? 2번이 바닥인가요? 예. 이제 보이시죠? 예, 2번이 바닥이에요. 그럼 언제 사요? 예, 언제 사요? 언제? 언제 사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서 사시겠어요? 그쵸? 2번 시가 아래, 3번에서 2번 시가 아래에서 사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저가랑 거리가 멀어. 저가랑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가격을 잘 골라야 돼요. 가격을 잘 골라야 된다고요. 왜? 굉장히 폭이 넓어요. 시가하고 저가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매수 가격을 잘 골라야 돼요. 자, 이제 봅시다. 더 확대해서 볼게요. 자, 눈에 보이시죠? 음,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있냐? 화면이 있을 텐데. 보이시죠? 어디 갔나 찾고 있어요. 화면을. 어? 안 보이네? 안 보여요. 잠깐만요. 제가, 어, 누가 뭐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것도 다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지워졌나 보다. 제가 안 갖고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달라고 하면 돼요. 잠깐만요. 모아보기. 어디 갔나? 어딘가 있을 텐데. 안 보이네요. 여기 하나 있고, 아, 여기 있다. 예, 잠깐만요. 제가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볼까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삼성전자를 산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를 산 날의 결과예요. 근데 이거를 사겠다고 얘기한 거는 9월 3일이에요. 9월 3일 날 사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이게 이제 체결된 날의 결과예요. 보시면 150주를 들고 있고 44,150원에 샀어요. 가격이 적혀 있죠. 매입가에서 44,150원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을 봉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제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확대해 보고 여기다가 44,150원을 찍어 볼게요. 잘 보세요. 자, 눈에 보이세요? 44,150원이라는 가격이 딱 걸치는 날이 하루죠. 44,150원이라는 날이 실제로 거래될 수 있는 날짜가 하루예요, 하루. 그 날이 언제예요? 목요일이죠. 목요일밖에 없잖아요. 이번 달 기준으로 보면 거래가 가능한 날은 목요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목요일 날 샀단 얘기예요. 근데 금요일의 결과를 보세요. 그쵸?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샀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저기서 살까? 예. 보통 사람들 이해 못 해요. 왜 저게 좋은 자리였는지. 그리고 왜 금요일은 양봉이 났을까요?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목요일 날 저렇게 떨어뜨려 놓고 금요일 날 저렇게 올라갔을까? 저건 결과예요. 저건 결과라고요. 시나리오는 두 개가 있었다고요. 내려가는 시나리오와 오르는 시나리오. 두 개가 있는데 오르는 시나리오로만 그려진 거예요. 지금은 내려가는 시나리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걔네들이 선택하지 않았어. 근데 왜 저렇게 양봉이 크게 났을까요? 올라가려면 주봉을 양봉을 만들어야 돼요.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해되시죠? 이제 주봉을 보세요. 양봉이죠? 주봉이 양봉이잖아요. 올라가려면 주봉을 양봉으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들이 올라갈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주봉은 양봉이 돼야 되니까 목요일에서 금요일은 하루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주봉을 완성하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달리는 거예요. 왜? 양봉을 그려야 돼. 이제 이해되셨죠? 예,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시간이. 원래는 제가 보기에 수요일이 바닥이었어야 돼요. 이 원래의 차트는 수요일 날 바닥을 그리고 목요일 날 틀고 금요일 날 날아가는 모양이에요. 근데 왜 저렇게 됐냐면 저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에요.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 마녀의 날. 그러니까 개인들 돈을 다 작사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개인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포지션을 잡는 거죠. 그러면 안 가요. 개인들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날은. 옵션, 선물 옵션에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예, 하루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날이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어차피 개인을 죽일 거다. 저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월봉을 보고 거래했단 말이에요. 저는 일봉이나 주봉을 보고 거래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일봉을 보셨을 때는 제가 얘기한 구조랑 전혀 안 맞아. 맞죠? 일봉을 보면 바닥 양봉이면 바닥 음봉이니까 봉 하나 확인하고 월요일 날 사야 돼요. 맞죠? 제가 일봉을 보고 거래한 사람이라면 목요일이 바닥, 금요일 양봉 확인하고 월요일 날 사야 된다고요. 근데 저는 일봉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저는 월봉을 봤다고요. 월봉에서는 시가 아래는 아무 데서나 사도 돼. 맞죠? 지난달이 양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봉의 시가 아래는 아무 데서나 사도 된다고. 시가까진 갈 거니까. 맞나요? 시가까진 간다고 보고 시가 밑에서는 아무 데서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사는 게 제일 좋으냐면 저가에 가까워졌을 때. 그 양봉이 갖고 있는 저가에 가까워졌을 때가 매수 메리트가 가장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절폭이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43,500원에 최대한 가까워질 때가 매수하기에 최적의 상태인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다린 거죠.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계속. 43,500원에 최대한 가까워지도록. 그 가격이 44,200원이었어요. 그래서 44,200원부터 샀고 44,000원에도 걸어놨는데 그게 저가였기 때문에 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종가에 44,050원에 샀죠. 예. 그래서 단가는 44,150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어처구니 없게 올랐어요. 그죠? 어처구니 없게 올라서 지금 거의 시가까지 왔어요. 지난달에 시가 근처까지 왔다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세요. 와, 싸게 샀다죠?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아, 싸게 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바보짓이에요. 그렇죠? 지금 지나고 났으니까 와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요일 날 살 때는 다들 신경이 곤두섰겠죠. 아, 이렇게 떨어지는데 사도 돼? 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저렇게 좋은 가격에 못 살 거면 못 사는 거예요. 저 월봉의 위력을 잘 보세요. 저 양봉 하나가 금요일에 4%짜리 상승을 만든 거예요. 저 양봉의 힘으로. 확인은 안 됐는데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비밀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이제 그 비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확신은 없어요. 확신은 없는데 이제부터 비밀을 이야기해 드리겠다고요. 잘 보세요.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이거 뭔지 아시죠?
늘 이것만 얘기해 드려요. 이걸 머릿속에 담으셔야 돼요. 자, 이건 볼린저 밴드예요. 이건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에서 사용하는 네 가지 구조예요. 네 가지 구조. 네, 이 네 가지 구조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전에 책을 쓴 게 있는데 그 책이 너무 어렵대요. 너무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그분들 보시라고 책을 다시 쓴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책이 있는데 이전 책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난이도를 낮춰서 좀 읽으실 수 있게 쓴 책이에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볼린저 밴드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상단선이 존재하고 하단선이 존재해요. 예. 그리고 중심선을 바라보는 걸 수렴이라고 하고 중심선이 아닌 바깥쪽을 바라보는 걸 확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확산은 분석하지 않는다. 라는 게 기본 정의고요. 수렴만 분석해요. 그래서 하단선이 중심선을 보는 걸 상방수렴, 그다음에 상단선이 중심선을 보는 걸 하방수렴이라고 하는데 하방수렴은 매도의 기준이고 상방수렴은 매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상방수렴만 기억하시면 돼요. 상방수렴. 자, 하단선이 상방수렴한다. 하단선이 상방수렴한다. 이것만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매수 전략이에요. 하단선이 상방 수렴한다. 이게 매수의 규칙입니다. 자, 하단선이 상방 수렴한다. 이거를 머릿속에 딱 담아 두신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볼 겁니다. 여기서 쓰는 방법은 가격 데이터 시뮬레이션이에요. 이제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뭐야 그러는데 이거 익숙해지면 정말 좋아요. 자, 이게 이론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 초보자분들은 적응 안 되니까요. 예, 그냥 적당한 선에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위에 있는 거, 이거를 상단선이라고 부르고요. 이 밑에 있는 애들을 하단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자, 위에 있는 걸 상단선, 밑에 있는 걸 하단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하단선 중에 이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요게 매수선이에요. 요게 매수선이에요. 요게. 보이시죠? 눈에 보이시죠? 보이시면 1번이라고 쳐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보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계신지를 알아야 되니까. 자, 저 선은 전봉에서 2번 봉으로 왔을 때 위로 틀었어, 방향을. 그러니까 저거를 상방 수렴이라고 한다고요. 저런 구조를 찾는 거예요. 자, 이 가격의 위치는 45,800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45,800원 이하가 월봉에서는 매수의 가격인데 이건 좀 복잡한데 그냥 들어만 두세요. 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 여기 노란색이 맨 아래에 있어요. 예, 이 노란색이 맨 아래에 있다는 거는 수급 상태가 매우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똑같이 여기 노란색이 막혀요. 예, 요 가격이
제가 기억하기로 44,180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저 수급에 의해서 45,800원 밑으로는 매수할 수 있는데 최대한 밀린다면 44,180원까지는 밀릴 수 있겠다 생각한 거고, 그러면 가장 얍삽하게 살 수 있는 거는 44,180원 밑에서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거는 월봉만 본 거예요. 자, 이제 주봉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뭘 하는 거냐면요. 시초가일 때 환경을 보는 거예요. 지나간 차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월요일에 환경을 보는 거죠. 자, 다시 이제는 주봉을 볼게요. 눈에 보이시죠? 주봉이. A. 자, A 보이세요? A. 보이시나요? A는 하단선이에요. 근데 위를 봐. 그쵸? A는 하단선인데 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매수로 쓸 수 있죠. 저 선을 매수로 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월봉에만 매수 구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번 주는 주봉도 매수 구조가 있었던 거예요. 이 가격이 얼마냐? 얘는 44,600원. 얘는 44,200원.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월봉도 44,200원은 지켜줄 거고 주봉도 44,200원은 지켜줄 생각인 거죠. 월봉의 매수가와 주봉의 매수가가 거의 같아요.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예, 저거를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와 달이 한 줄로 선다 그러죠. 예, 월봉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구조가 주봉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구조와 겹쳐요. 겹쳐. 그래서 사라는 뜻인가 보다. 언제까지? 주봉은 금요일까지 지켜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목요일 날 뭐 한 거예요? 주봉의 매수가에서 사고 확인한 거예요. 정말로 금요일 날 가는지. 만약에 금요일 날 위로 간다면 저 44,200원이 정확하게 매수 구조가 된 거고, 밑으로 빠지면 그 다음에 44,200원 위로 올라오면 팔아야죠. 왜? 실패한 거니까. 그쵸? 바닥에서의 양봉이 안 났으니까 봉이 시간이 더 걸릴 거 아니에요. 더 걸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실패한 거고 대신 반등이 올 때 빠져나가야죠. 그런 의도가 담겨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수요일 날 사고 싶었는데 아무리 봐도 수요일이 바닥으로 안 보였어요. 아무리 봐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왜 제가 지금까지 시간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걸 갖고 배울 거 아니에요. 돈을 버는 건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배워야 될 건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다른 주식에도 쓰시고 비트코인에도 갖다 쓰실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일봉만 보겠습니다.
예. 이게 배우긴 좀 어려워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면 이게 논리 구조가 되게 다양하게 돼 있어서 바로바로는 익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이해하는데 10년 넘게 걸렸으니까요. 예, 최소한 1년 이상 걸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신 이거는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뭐 이렇게 신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점지해주는 그런 방식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철저하게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자, 어, 제가 알기로 이날이 시작이래요. 이게 9월 달 시작일 아마 3일일 겁니다. 체크해 볼게요. 예, 9월 3일 맞아요. 그러면 자, 9월 3일이에요. 예, 9월 3일 표시됐죠? 9월 3일이 표시됐는데 보세요. 자, 9월 3일이 여기고 여기가 9월 4일이에요. 9, 4. 자, 9월 4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9월 4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9월 4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이게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9월 4일 날 일어난 일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전봉의 저점을 깼죠. 양봉이지만 전봉의 저점을 깼어. 전봉의 저점을 깼다고요. 얘가 얘의 저점을 깼다고요. 이게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이게 내려갔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매수하지 마라. 딱 사인 준 거예요. 매수 없음. 그렇죠? 9월 4일에 이미 매수 없어. 예요. 눈치챘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뭐 계산해야 돼요? 매트릭스 계산해야 돼. 왜? 저투가 언제 들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봐요. 자, 이날은 고투를 둘 수 있는 날, 그리고 이날은 저투를 둘 수 있는 날이에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두 날짜를 잘 보세요. 고투를 들 수 있는 날에 고가를 낮췄고 저가를 높일 수 있는 날에 저가를 낮췄어요. 동의하세요? 자, 이걸 1번이라고 하고 이걸 2번이라고 하면 1번은 사실은 전봉보다 고가를 높였어야 돼. 그죠? 근데 2번은 유일하게 저가 투자 심리도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전봉의 저점을 깼잖아요. 양봉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 저점을 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번 봉이 1번 봉의 저점을 깨면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 이만큼의 하락 구간이 생겼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6일짜리 하락이 생긴 거예요. 이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2번에서 매수를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하락 시간이 너무 많아. 2번이라는 위치에서 봤을 때 앞으로 6일 동안의 하락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게 가격은 마음에 드는데, 되세요? 2번이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남아있어.
시간이 남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못 사죠. 이제 이전에 만들어져 있던 동영상을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럼 똑같은 얘기가 나와. 아, 지금은 시간이 빨라. 그게 그 뜻이에요. 하락 구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하락 구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가격이 저렴해. 가격은 저렴한데 하락 구간이 남아 있으니까 애매하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올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랐죠. 근데 오르는 기간에는 다 1구간이야, 여기. 보이세요? 오르는 구간에는 다 1구간이고 정작 올려야 되는 이 날짜. 요 날짜에는 고가를 낮춰요. 그죠? 고가를 들면 딱 턴하는데 요 날은 고가를 낮춰. 귀신이죠? 얘네들은 날짜를 다 알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행위가?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봐봐요. 잘 보세요. 이거 계속 내려가. 올라간 적 있어요? 없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올라갔어요. 이건요. 이것도 내려만 갔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가 투자 심도랑 저가 투자 심도는 계속 내려가. 주가만 오르고 내리지 계속 내려갔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바닥이 안 보였다고요. 자, 이날의 저가가 얼마예요? 44,200원. 그죠? 이번 봉의 저가는 44,200원이에요. 그죠? 근데 투심은 이만큼 높이에 있어요. 근데 이봉, 이봉으로 딱 보세요. 이봉. 그럼 최저가잖아. 이게 이건가요? 이건가요? 이건가? 이건가 보다. 그쵸? 이거잖아요. 그럼 이미 최저가란 말이에요. 그죠? 저봉 상태가 이미 최저가였으니까 44,200원을 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봉이 최저가 모델을 만들었으면 얘는 44,200원을 깨야 된다고요. 그래야 오르기 좋은 봉이 되는데 안 깨. 이 봉은 44,550원이 저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못 깼어. 깬 봉은 뭐예요? 얘예요. 얘가 44,000원이 저가예요. 그러니까 이 봉의 저가를 깨야 매수 가치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 심리도 구조로는 가장 낮은 봉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가장 낮은 봉을 만들 때까지 기다린 거죠. 예, 그래서 매수가가 저 2번 봉의 저가인 거예요. 44,200원은 저 2번 봉의 저가예요. 실제로. 저걸 깨야 매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잘 보세요. 월봉에서는 수급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 44,180원이었고 주봉에서는 이번 주에 44,200원에 매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최저가 모두도 기준이 44,200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가격이 다 44,200원에 다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놀랬다고요. 얘네들은 왜 44,200원에다 모든 세팅을 다 해놨을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매수한 금액이 44,200원부터죠. 44,200원, 44,050원. 이제 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 계산하는 거예요. 월봉, 주봉, 일봉을 죄다 계산하고 관찰해요. 지금 상태에서 보시면
에이, 이거 지난 차트지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얘기하는 건 지난 걸 분석한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분석이 9월 3일에도 있고 9월 4일에도 있고 9월 5일에도 있고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석한 거를 과거에도 똑같이 분석하고 있었다는 거죠. 삼성전자 증권 게시판 가시면 제가 9월 1일부터, 그러니까 9월 초부터 해놓은 제 목록이 있어요. 블로그에도 다 기록을 다 해놨고요. 한번 가서 보세요. 보시고 제발 생각하고 거래를 하세요. 이 방법이 확실히 맞는다?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확실히 맞는 매매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경우는 오를 경우와 내릴 경우에 대한 전략이 다 있어야 돼요. 단지 이건 올랐을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실패하는 것도 계산하고 성공하는 것도 계산을 하고 그 계산에 따라 전략들을 다 세운다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 안 하고 매매해요. 그리고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팔아요.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해요.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바꾸셔야 여러분들이 하신 행위에 대한 모든 것들이 바뀌어요. 근데 거래만 해요. 그죠? 거래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 이건 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사상의 문제고 체계의 문제인데 그 체계를 안 만들고 거래만 한다고요. 그래서 맞추면 그 체계가 잡혔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늘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10번 하면 3번 안 틀리겠어요? 틀려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죠?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번에서 7번은 벌어도 3번은 잃어요. 그 잃었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 전략을 갖고 있어야죠. 그 전략이 없는데 7번 따면 뭐예요? 3번에 다 잃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그래요. 그 3번의 모든 걸 다 잃는다고요. 예. 왜냐면 물리면 아무 생각 없어요. 내가 벌던 습관대로 전략을 그대로 구사해요. 내가 7번을 벌었기 때문에 나는 유능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유능한 사람의 전략을 그대로 거기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다 날려요. 예. 이기면 거만해져요. 시장을 우습게 본다고요. 왜?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방어를 게을리해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거란 착각을 하고 방어하는 걸 게을리 한다고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 순간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제가 쓰는 방법이 정말 좋아요. 이거 공부해서 대박 내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방어할 줄 알아야 돼요. 방어가 안 되는 자리에는 안 들어가요. 아무리 오른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안 들어간다고요. 그게 제가 추구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방어가 우선이에요. 이 게임에서 내가 실패를 하면 어떻게 빠져나오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먼저 그려져야 돼요. 그게 그려지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그려져. 그러면 그건 내 몫이 아닌 거예요.
자, 아까 5,925원 있었어요. 5,925원. 그게 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은 예, 이름이 뭐냐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예요. 이름 되게 길죠? 이 종목이 이거 주식이거든요. 주식 이름이 그래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이게 무슨 종목이냐면요. 코덱스는 삼성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ETF 브랜드예요. 되게 종목이 많아요. 이 안에. 예, 그 중에 코스피랑 거꾸로 가는 예,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내려야 돈을 버는 종목인데 코스피가 1배수 내리면 이거는 2배수 오르는 그러니까 2배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1배수로 움직이는 거는 코덱스 인버스라는 종목이 따로 있고요. 얘는 2X예요. 2배로 움직여요. 제가 매수한 자리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5,942원에 샀어요. 5,942원. 예. 이 가격에 샀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가격이 잘못 표시됐네요. 5,900. 예, 이게 제 매수가거든요. 이거를 더 확대하면 되죠?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눈에. 눈에 보이세요? 예. 제가 산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에이. 보이세요? 눈으로 보이시죠? 어디서 샀는지. 저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 6월 달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자리를 찾는 거예요. 계산을 해서 논리적으로 올 수 있는 예, 저점의 위치를 추적해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재수 좋아서 이제 잘 맞으면 저렇게 운이 좋은 거고 안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런 걸 이제 비트코인에 이제 적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너무 지저분하게 움직여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조만간 또 잘 정리되겠죠, 뭐.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답이 나올 테니까. 음. 어, 조금 생각을 하는 법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대화라는 게 이루어지잖아요. 사람들마다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분석 방법을 갖고 있는 게 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시장도 사실은 주식 시장이랑 별반 다르지 않은 상품만 다른 유형의 시장인데, 사람들의 생각이 제각각이에요. 제각각. 근데 그 생각이 만들어진 이유나 근거에 대해서 여쭤보면 없어요. 없다고요. 본인은 있다고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없어요. 그 가장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이 생각의 체계가 없어요. 그냥 그냥 뼈대가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막 얹어요. 얹어서 이걸 얹었는데
부족하면 다른 걸 거기다 또 붙이고 또 안 맞으면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해서 막 덕지덕지 붙인 다음에 대충 맞으면 그걸 쓰세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가 주로 이용하는 종목에다가 갖다 대면 맞는데 또 벗어나면 또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오래돼도 안 쌓여요. 체계라는 게. 체계는 처음에 만들 때 쌓이는 거지 시간이 간다고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체계가 없는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속되면 편법이 늘어요. 예, 편법이 는 상태에서 더 괴로워지는 거죠. 경력은 쌓였는데 실력이 안 쌓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자금이 계속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회 활동을 하게 되면 이 사회 활동을 통해서 버는 돈의 규모들이 계속 나이에 따라 커져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은 늘어나는데 체계는 없고 투자금이 늘어나면서 예, 이제 돈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그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나본 분들이 하셨던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들어보면 다 고통스러운 이야기들 뿐이지 스스로 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세상에 답은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답을 줄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그리고 지금까지 만나왔던 그 모든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답을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 시장엔 답은 존재하지 않아요. 투자 시장에는 답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유는 단순해요. 여러분들은 1년 뒤에 상황을 맞추면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때 정반대예요. 1분 뒤의 미래만 맞출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돼요. 1년 뒤의 상황 필요 없어요. 1분 뒤의 상황만 알면 돼요. 그러면 매 1분마다 옵션 거래 하시면 하루에 2배씩 벌어요. 하루에 2배씩. 그러면 100만 원 가지고 내일은 200, 그 다음 날은 400, 그 다음 날은 800, 그 다음 날은 1600. 그죠? 그러면 한 달 정도 가면 억대 돼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맞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투자 회사도 1년에 수익률 40%밖에 안 돼요. 1년의 수익률이 40%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2배, 3배를 우습게 알아요.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더 쉽게 몇 배, 몇 배를 그냥 입에 그냥 쉽게 쉽게 뱉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벌 수 있다는 건 그렇게 잃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잃을 수 있는 상품을 거래하려면 그만큼 자신이 잘 다듬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안 그래. 대화 나눠보면 정말 순수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돈을 쥐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70% 손실, 80% 손실, 90% 손실 그래요. 왜 그렇겠어요? 돈은 쥐고 있는데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의 체계가 없어서 그래요. 투자의 모든 결정은 본인이 내리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든 투자의 책임은 다 본인한테 갑니다. 그러면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떠들고 올라요 내려요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주가는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든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생각의 체계를 본인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게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게 없으시면 나중에 돈 다 잃으세요. 오래 걸리더라도 지겹고 짜증나고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맨날 맨날 들더라도 정말 투자를 하실 거면 생각의 뼈대를 만드세요. 그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도 다 올려놨어요. 예, 올려놨어요. 가서 보세요. 5시간짜리, 아니, 4시간짜리, 3시간짜리, 2시간짜리, 지금 한 7, 80개 될걸요, 이제? 동영상 굉장히 많이 올려놨어요. 보세요. 보시라는 거예요. 생각의 뼈대를 만드시라고. 예. 그냥 오픈해 놨으니까 가서 보세요. 그리고 사람들 모아서 강의하면 돈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돈 받으면 또 나쁜 놈 그래요. 이 바닥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책을 쓴 거예요. 왜? 책을 쓰면 저렴하게 줄 수 있잖아요. 강의를 하면 인건비를 받아야 되니까 비싸요. 근데 책을 쓰면 책을 읽는 순간만큼은 제 인건비는 없는 거예요. 그냥 책값만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라고 책을 쓴 거예요. 책으로 돈을 벌겠다? 강의를 하는 게 빨라요. 돈을 벌 거면. 왜냐면 사람들한테 바로바로 돈을 받아서 별로 비용도 안 들어가요. 그냥 공간 임대해가지고 사람 모집해서 마진 내면 그만이라고요. 근데 책은 쓰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인쇄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고 공부하라고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렴한 비용에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한테. 예. 그래서 동영상 만들어서 유포하고 책 써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들고 그러는 거죠. 그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한테 생각의 체계를 만들어 주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까지 이론을 만들고 그랬던 사람들이 다 생각의 뼈대를 못 만들어 주고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라도 사람들한테 생각의 뼈대를 만들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믿어요. 야, 너 뭐야? 이러죠. 그러니까 제가 뭘 해요? 거래하는 걸 보여줘요. 그죠? 그래서 거래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저 거래 진짜 잘해요. 이거 아니에요. 제가 뭘 거래를 잘하겠어요. 거래 잘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 세상에. 근데 제가 거래를 하는 건 규칙에 의해서 거래를 해요. 규칙을 갖고. 그래서 막 급등하는 주식 이런 거 거래 못 해요, 저. 그런 건 규칙이랑 전혀 상관없이 움직여요. 근데 제가 접근하는 건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감동을 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저 이론이 통하네 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겠다라는 동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보여줘요.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제가 이거 시작한 지 1년 넘었거든요. 그럼 제가 거래할 때 거래했다고 얘기해요. 저는 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유사 자문 그거 없어요. 그런 거 안 해요. 예. 그런 거 하려고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거래를 하는 걸 보여줘요. 저 샀어요. 보세요. 관찰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험을 해보시면 돼요. 그 경험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교훈을 줄 거예요. 제발 서두르지 마시고요. 시장을 보세요. 시장을 보시고 분석을 해야지 내 머릿속에서 분석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판단이 아니라 관찰이에요, 관찰.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예. 운이 좋아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꽤 많이 오르면 공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라도 좀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좋겠고요. 코인들은 내일 오전 지나면 제가 하나하나 정리해서 다시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예. 지금 오신 이 유튜브 주소로 구독해 놓으시면 자료들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투자라는 건 하루아침에 결론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시장을 바라보세요. 일단 녹화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